입니다. 중소형주 가운데 탄탄한 기업들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죠. 유화증권 이성호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신규 종목보다 7월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소개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와야 될지 쭉 리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한 기업들, 제가 말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나왔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좀 하고 갈까 합니다. 먼저 이제 우전의 한단이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매출액 1996억에 영업이익이 14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11억으로 분기별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속해 있는 업종 자체가 모바일 케이스 쪽인데요. 특히나 IT 전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센티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크게 주가는 반응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부품주들이 2분기까지 실적은 양호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2분기 이후에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갔을 때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IT에 대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모바일 부품주와는 조금 다르게 차별화될 점이 있다면 지금 최근에 또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 그 실적을 발표한 종목 중에서 KH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KH바텍을 잠깐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네, 주가 자체가 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하시면. 네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도 기록을 했고 IT 부품 업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 자체가 양호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KH바텍이라는 종목과 제가 소개해드린 우전의 한단 이 종목을 비교를 한다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둘 다 모바일 부품주인 건 맞지만 케이스 쪽도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라 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전의 한단과 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삼성전자의 편향된 매출 구조가 아닌 매출 자체가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이번에 블랙베리 향 매출이 늘어나면서 우전의 한단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3분기 하반기로 봤을 때도 삼성향 물량과 그리고 소니향 물량이 동시에 증가를 하면서 2분기 못지않은 그런 실적 성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바일 업종과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는 센티는 안 좋지만 조금 전체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전의 한단이었고요. 네. 또 어떤 기업들을 살펴봤었죠? 그동안? 네. 그 다음에는 대륙제관이라는 종목을 살펴봤었죠. 네.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름 수혜주로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여름에 에어로졸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를 만든 업체. 그동안 1분기까지는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지만 2분기부터는 이런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좀 경쟁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품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피서 시즌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여름이 무척 무덥기 때문에 아직까지 야외 활동 인구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캠핑족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텐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캠핑 용품들이 인기가 많은 가운데 가스 버너 역시 캠핑 용품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세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륙제관 같은 경우에 지금 휴가철 맞아가지고 공장 자체는 지금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적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점유율이 MS가 올라온다면 동사의 숫자 자체도 실적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몰캡 리포트 주로 이제 지난달까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을 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전의 한단 대륙제관이었고요. 또 다음 종목은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바로 지난주에 좀 업데이트를 했던 종목을 다시 AS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원익 IPS와 원익 머티리얼즈 두 종목인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주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 중국 시안 쪽에 낸드 라인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발주가 지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에 따라서 원익 IPS,
테스와 같은 증착 장비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회사를 직접 가서 최근에 업데이트를 한 결과를 봤을 때는 상반기, 즉 2분기까지는 매출은 그렇게 그런 좀 무난한 수준, BEP 수준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시한 쪽 모멘텀이 발생하는 3분기, 4분기에는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크게 점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전에 설명을 드렸던 PCVD 장비 쪽에서 굉장히 글로벌 기술적인 업체와 기술제를 통해서 굉장히 그 경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 자체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발표한 금액 중에서 시안 쪽의 V랜드 외에도 17라인과 그리고 16라인의 추가적인 라인 증설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장비 주제에 대한 모멘텀은 상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반기 쪽으로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IT에 대한 그런 이니셔티브까지 크게 투자에 선언을 하지 있지 않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해와 연관된 종목으로서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특수 가스를 만드는 그런 업체죠.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설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라인이 증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라인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 라인에 쓰여지는 그런 특수가스 같은 그런 소재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 역시 원익 IPS와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지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6.1% 증가한 295억 3,4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6억 정도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양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고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숫자상으로의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투자에 대한 플로우 측면에서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두 개 업체를 한번 두 개 다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익 IPS와 원익 머티리얼스였습니다. 쭉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이게 막 탄력적으로 이렇게 갔던 종목도 있지만 꾸준한 흐름들을 밀리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나요? 네, 얼마 전에 바로 소개드렸던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을 좀 AS를 해드릴까 합니다. 경인양행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염료업체에서 전자 소재업체로 좀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 변환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AMOLED TV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모직이 이제 그 노바 LED 자체를 인수를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서 지금 소재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탄력을 좀 받을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경영양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과 굉장히 컨소시엄 자체를 구성을 해서 OLED 재료 쪽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납품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일단 아몰레드 측면에 있어서 경인양행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TV 광고에서 이제 사카린에 대한 광고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JMC에서 광고를 지금 TV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제로 칼로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식약청의 발표를 인용을 해서 사카린이라는 물질 자체가 위험하지가 않은 안전한 물질이라는 것을 좀 어필하고 있는 그런 광고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사카린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식품 재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뭐 음식이라든지 특히나 당뇨병과 그리고 이제 비만 환자들에게 하나의 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사카린이 국내 생산 업체는 JMC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수혜는 그 경인양행과 JMC가 좀 오롯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재료로서의 그런 AMOLED의 모멘텀과 그리고 사카린 부분의 그런 모멘텀 두 개를 봤을 때 경인양행 역시 지금 점차 분기가 거듭날수록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고요. 실적 자체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경인양행 역시 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 소개해 주신 스몰캡 리포트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기업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요. 경인양행까지. 여기까지입니까? 또 혹시 네네. 있습니까? 여기까지? 네네. 네. 경인양행까지 오늘 진단해 봤습니다. 이제 8월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종목 찾기 노력 계속해 주시고 또 좋은 종목들 발굴 많이 해 주십시오. 유화증권 이성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